매소성 전투를 살펴보다. 연천군 향토사위원 박신구. 675년 9월 29일 경기도 연천군 대전리에 위치한 매소성에서 7만의 기병을 주축으로 한 당군 20만과 이미 멸망한 고구려 백제의 유민을 포함한 3만의 통일 신라군이 한반도의 주인 자리를 놓고 대결전을 벌인다. 이 이야기는 삼국사기 제6권 신라분기 6 문무왕 하편에 기록되어 있다. 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 키워드를 모아보면 통일이라는 단어로 집약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연천군만큼 남북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지자체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북 통일에 대해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고민을 하고 있을까? 남북 통일의 주도권은 누가 잡을 것이며 통일 후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재설정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1400여 년 전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에서 찾아보고 그 결정적 포인트가 된 매소성 전투의 과정과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가 대전리, 그리고 여기가 매소성, 대전리 산성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매소성 밑으로는 이렇게 절벽이 있고, 여기가 한탄강인데 한탄강하고 저 이쪽에 인진강이 만나는 곳이거든요. 이 앞에 넓은 한탄강이 있고, 산이 높지는 않지만 아주 길목을 딱 지킬 수 있는 지점이고요. 여기 밑으로 이렇게 쭉 한탄강이 흘러서 서해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목이 아주 넓고 이쪽 아래쪽에서 파주 쪽에서 서림기가 보급품을 싣고 올라오다가 신라군에게 격퇴를 당한 거죠. 그게 이제 한 달 전 675년 9월 초 675년 9월 초에 서림기가 매소성에 위치한 당군에게 당군 20만이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는데, 당군 20만에게 보급품을 싣고 올라오다가 저 지역에서 파주 지역에서 천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라군에게 격파를 당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675년 9월 말에 이 매소성 20만이 주둔하고 있는 매소성 가서 신라군이 대략 3만으로 예측되는데, 3만으로 예측되는 신라군이 20만의 당군과 전쟁을 벌여서 전투를 벌여서 승리함으로써 당나라군을 무찌르게 된, 당나라군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가 된 전투가 바로 여기 매소성 전투입니다. 매소성의 위치가 아직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유물을 찾아도 아직 찾지는 못했는데, 여러 곳 중에 한 곳이, 후보 중에 한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대전리 산성. 자, 여기에서 675년 1400년 전에 당나라군과 신라군이 한반도에 주권을 놓고서 지배권을 놓고 한판 승부를 겨뤘었습니다. 2019년 8월 말 한적하게 몇몇 사람들이 납시를 즐기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연천에 지하철이 놓여지고 있어서 지하철 공사가 지금 한창입니다. 이게 지금 매소성 대전리 산성 앞에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현장이고요.
이 앞에도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은 원래는 아마 그 675년 매수성 전투가 있을 때에는 훨씬 더 넓었을 겁니다. 이쪽에 지금. 그래서 더 많은 그 당나라 군 배들이 이쪽으로 움직였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복개를 해서 이렇게 땅을 넓혀놨습니다. 강이 좁아진 거죠. 물의 유류량도 좀 적어진 것 같고요. 여기도 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언덕처럼 물속에 작은 언덕을 만들었고요. 여기가 연천 지역 대전리, 저 앞에는 대전리 공단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대전리 공단에는 염색 공장들이 많았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터키, 필리핀 외국인들이 많이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 다리를 건너서 달리는 차들은 포천 쪽으로 가는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가 대전리 산성 입구, 여기가 매운탕 집이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그리고 저 너머로 해서 저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 대전리 산성. 600년대 중후반 한반도의 상황을 살펴보자. 당나라의 관심은 고구려를 정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고구려는 당나라로서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당태종은 고구려와 전쟁을 할 때 백제나 신라가 남쪽으로부터 도움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백제와 신라 중 어느 나라를 고를까? 신라의 김춘추가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었다. 648년 당의 태종을 만난 김춘추는 나당 연합군을 구성하자는 약속을 받아냈다. 여기서 당 태종의 결심을 받아낸 김춘추의 계책은 무엇이었을까? 전술한 바와 같이 백제와 신라를 저울질하고 있는 당 태종의 의중을 간파한 김춘추는 고구려와 백제는 원래 조상이 같은 형제국이며 예전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할 때 백제가 협력하기로 약속을 해놓고는 양다리를 걸쳤던 일을 상기시켰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당태종의 최측근인 위징 장손무기가 쓴 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세계 정세에 밝고 외교력이 뛰어난 김춘추가 654년 진덕 여왕의 뒤를 이어 신라의 29대 왕으로 등극하는데 이가 곧 태종 무열왕이다. 신라 역사상 처음으로 성골이 아닌 진골 출신으로 왕위에 오른 김춘추는 처남인 김유신과 뜻을 모아 삼국 통일의 꿈을 이뤄간다. 한편 김유신은 15세부터 화랑도를 이끌며 당나라군을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삼국을 통일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한반도를 흡수하려는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매수성 전투 2년 전인 673년 7월 1일에 사망하였다고 삼국사기 제43권 열전 3 김유신 하편에 기록되어 있다. 김유신이 이끈 신라의 군사력은 화랑도를 근간으로 중국의 쇠내를 들여와 천부까지 쏠 수 있게 개량하고 장창당을 조직하는 등 강력하게 발전하였다. 675년에 매수성 전투에서 신라군에게 패한 당나라의 장군 이근행이 바로 다음 해인 676년에 청해에서 토번고를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고 연국공에 봉인되었다는 기록이 구당서 권 199 말갈전에 있다. 간접적으로 비교해도 신라군은 주변 국가들에 결코 뒤지지 않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김춘추와 김유신에 대해 어진 덕이 있는 춘추와 유신이 한마음으로 정치를 하여 일통삼한을 이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백제는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백제 31대 왕인 의자왕은 매우 용맹한 왕이었다.
삼국사기 제28권 백제분기 6 의저왕편 맨 첫 부분에 의저왕은 용감하고 대담하며 결단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 의저왕은 즉위 직후 신라의 성 40여 개를 빼앗는 등 용맹을 떨쳤다. 그러나 657년에 대신급인 좌평직을 모조리 자신의 아들 41명으로 바꾸는 대숙청을 실행해서 민심을 잃고 만다. 이에 신라의 요청을 받은 당은 660년 6월에 소정방이 이끄는 113만을 파병하고 신라는 5만을 동원하여 나당 연합군을 결성한다. 의자왕은 충신인 성충과 흥수의 말을 듣지 않고 소수의 국왕군에만 의지하다가 7월 9일 계백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 지금의 연산에서 나당 연합군에 의해 몰살당하자 7월 13일 사비성에서 나와 소정방에게 항복하였다. 660년 9월 3일 소정방은 의자왕과 아들 대신 88명과 백성 12,807명을 2개월에 걸쳐 당으로 압송했다. 끌려간 이들 중 왕족과 귀족들은 당의 관직을 받고 살았으며 의자왕이 사망하자 당은 낙양 북망산에 장사하고 비를 세워 예를 갖췄다고 한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 제28권 백제분기 6 의자왕편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고구려는 그때까지도 강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멸망하게 되었을까? 고구려를 좌지우지하던 연개소문이 666년에 사망하게 된다. 그의 세 아들 남생 당시 33세, 남건 30세, 남산 28세 이 세 아들을 앞세운 고구려의 지배층은 권력 분쟁의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남건이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이자 명계소문의 권력을 물려받은 맏아들 남생이 당에 투항한다. 드디어 당 구종은 666년 12월 이적을 사령관으로 하고 항복해온 남생을 앞세워 고구려 원정에 나선다. 이러한 내용은 삼국사기 제49권 열전 제9 개소문편에 기록되어 있다. 나당 연합군은 668년 9월 21일 평양성을 함락한다. 삼국사기 제22권 고구려 분기 10 보장왕 편에는 보장왕은 평양성이 포위되었을 때 98명의 수령을 거느리고 항복을 청했다. 이에 문무왕의 동생 김인문이 당군 총사령관 이적 앞으로 데려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마지막 보장왕 28대 보장왕은 고구려 부흥운동을 제압하라는 당 황제의 명을 받고 677년 요동도독 조선 군왕으로 재임하였으나 말갈과 내통하여 고구려 부흥을 꾀한 것이 탄로나 681년 양주로 유배되었다가 682년에 사망했다. 삼국사기 제22권 고구려 분기 10 보정왕편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후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을까? 나당 연합군 결성 당시 당 태종과 신라 김춘추는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대동강 이북은 당이 차지하고 대동강 이남 지역은 신라가 차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하자 당은 백제 지역에 의자왕의 아들 부여용을 웅진 도독으로 삼아 통치하고 고구려가 멸망하자 평양에 안동 도호부를 설치하였으며 신라를 계림 대도독부라 칭하며 문무왕을 계림 대도독으로 임명하는 등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신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통일신라는 당나라의 안동 도호부에 대항하면서 고구려 부흥운동을 벌인 건모잠을 지원하며 고구려 유민들의 민심을 잡았고 백제 지역에는 671년에 소비리주를 설치해 지배력을 다져나갔다. 깨지는 나당 동맹. 한반도 지배권을 두고 동상이몽을 꿈꾸던 당나라와
통일신라가 서서히 분심을 드러내며 대동강과 한강 유역에서 크고 작은 전투를 벌이게 된다. 특히 672년과 그 다음 해의 신라는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 10여 개의 성을 쌓으면서 당나라와 결전의 의지를 다진다.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나당 전쟁의 클라이막스 매소성 전투가 임박한 것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토번, 현재의 티벳의 도움이다. 당나라는 고구려 백제에 이어 신라마저 정복하려 시도했으나 토번이 안서 사진을 점령하며 당나라 서쪽 지역을 위협해오자 신라와의 전쟁에 전력을 기울일 수 없었다. 이 틈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로 구성된 부대를 조직하고 당과의 전쟁을 반대하는 귀족들을 처형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면서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 문무왕편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뒤로 보이고 있는 산에 대전리 산성이 있습니다. 대전리 산성은 2015년 그 연천군에서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신라 유적들이 아주 많이 발굴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전리 산성의 축성 방법이 신라의 축성 방법임을 드러났거든요. 이 연천 지역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요충지로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돌아가면서 다스리던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천 지역에 많은 산성들이 발굴됩니다. 고구려의 산성, 백제의 산성도 발굴되는데, 이 대전리 산성은 신라의 산성임이 드러남으로써 675년 매소산성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더 농후해졌습니다. 매소산성에서는 3만의 신라군과 20만의 당나라군이 유인계가 이끄는 20만의 당나라군이 결전을 벌였던 것으로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75년 9월 말에 전투를 벌여서 3만의 신라군이 20만의 당나라군을 물리침으로써 그 이후에 22번의 당나라군의 그 자잘한 전투에서도 신라군이 전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당나라는 신라에서 손을 떼게 되고 평양성에 있던 안동 도호부를 압록강 이북으로 옮김으로써 한반도의 그 지배권을 통일 신라가 완전하게 확립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매소성 전투야말로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통일 신라가 당나라군을 한반도로부터 축출함으로써 한반도의 그 진정한 지배권을 확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전투입니다. 만약에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졌다면 당나라군은 한성으로 진군해서 통일 신라를 마저 정복해서 지금 우리 그 후손들은 아마 당나라의 중국의 후손으로 살고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의 진정한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었던, 자주권을 지킬 수 있었던 전투, 1400년 전 매소성 전투가 바로 연천 이곳 대전리에서 있었던 것을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019년 8월 말인데요. 날씨가 아주 화창하고 하늘도 참 맑고요. 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지역에 많은 분들이 낚시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연천군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675년 당은 대규모 신라 원정군을
파병하여 당시 최대 거점이었던 칠중성 현재의 파주 적성면을 빼앗고 매소성 현재의 연천군 대전리 비정에 기병 7만을 포함한 20만 대군을 주둔시켰다. 고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 문무왕편에 기록하고 있다. 매소성 전투 한 달 전 서린기가 이끄는 당의 수군이 매소성의 당군에게 군수품을 보급하려고 임진강을 따라 상류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를 맞아 신라군이 천성, 현재의 파주시 교하에 있는 천성에서 전투를 벌여 당군 1,400여 명을 참수하고 병선 40척과 전마 1,000피를 빼앗았다고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에 기록되어 있다. 당군 20만이 주둔하고 있는 매수성에 보급품이 보급되지 못한 것이다. 특히 7만의 기병이 주축이었던 이 근행의 당군에게는 하루에 4.5kg의 먹이를 먹어야 되는 7만 마리의 말들이 있었다. 당의 보급품을 차단한 신라군은 매소성 아래 평원지대의 초성리 토성, 연천군 청산면 소재 초성리 토성에 전초기지를 삼아 9명의 장군이 지휘하는 3만의 정예병을 주둔시킨다. 매수성에 주둔한 굶주린 20만의 당군과 고구려 백제 유민을 흡수한 3만의 신라군이 한반도의 미래를 걸고 이제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있다. 당의 주축부대는 7만의 기병이었다. 기병은 시속 60km로 달리는데 궁수의 사거리는 200m 이내로 기병은 이 거리를 15에서 24초에 돌파한다고 한다. 이때 궁수는 두세 발의 활을 쏠 수 있는데 정확성도 떨어지지만 맞춘다 해도 기병의 갑옷을 뚫기는 어렵다. 당시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던 당의 기병에 맞서는 신라의 대책은 무엇이었을까? 역사 스페셜 6 매소성 전투 복원에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신라는 장창당을 운영하였다. 삼국사기 제43권 열전 3 김유신 편에는 신라의 장창당은 당나라 군사 3,000명과 부딪혀 그들을 모조리 잡아 대장군의 병영으로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신라는 2인 1창의 장창당을 운영했던 것이다. 후대에 편찬된 조선 무예도보통사에 의하면 장창은 어른 키의 3배 정도 길이 450cm 정도로 예측된다. 장창당의 작전은 단순하다. 2명이 한 조가 되어 한 명은 창의 뒷부분을 땅에 박아 고정시키고 다른 한 명은 창의 날 부분을 폭주해 오는 적마의 가슴에 겨누고 버티는 것이다. 폭주해 오던 적마는 치명상을 입고 쓰러지면서 뒤따라오는 기마부대의 대열을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이때 장창당 뒤에 대기하고 있던 도끼 부대가 나서서 적군을 살해한다. 궁수 부대나 보병 부대에는 그렇게 강했던 당의 기병 부대가 신라의 장창 부대에는 취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열이 흐트러지는 순간 장창 부대는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 결코 깨지지 않는 단단한 진형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 문무왕 편에는 문무왕 14년 9월 왕이 영묘사 앞길에서 군대를 사열하고 아찬 설소진의 육진병법을 관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문무왕 14년이면 서기 674년이니 매소성 전투 675년 즈음에 신라군은 장창당에 꼭 필요한 육진법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는 노당 부대도 운영하였다. 신라에는 쇠뇌를 전문 병기로 하는 특수부대인 노당이 있었다. 노당은 운제당, 충당, 석토당, 노당, 사설당의 하나로 지휘관인 노당주는 15인이 있었다. 노당의 무기인 쇠뇌는 당시에 천보를 날아가는 첨단 무기로 신라의 쇠뇌 제조술은 당나라에서도 무척 부러워했다고 한다.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 문무왕 상편에는 669년에 당 고종은 신라에 사신을 보내 쇠뇌 기술자 사찬 구진천을 데려와
천보가 나가는 나무 쇠뇌를 만들게 했는데 구진초는 황제의 위협에도 끝끝내 자기의 재주를 다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한다. 신라군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 중 최약체였다. 그러나 백제에 이어 고구려까지 멸망시키면서 한반도의 대표 국가로 거듭났다. 당나라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두 나라를 정복하면서 신라인들은 사기가 충만했고 또한 신라의 어깨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만큼 문무왕과 통일 신라인들의 결기는 대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당나라의 사정은 달랐다. 고구려보다는 훨씬 쉽게 정복할 줄 알았던 신라와의 7년에 걸친 전쟁에서 신라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은 걸 확인했고 무엇보다 서쪽으로부터 당나라 본토를 침공해 들어오는 토번국과의 전쟁에 신라전 참전군까지 빼내서 동원해야 하는 속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매수성 전투의 주장이었던 이 근행을 바로 다음 해에 청해로 보내 토번국과의 전쟁에 참전시킨 걸 보면 당시 당나라 입장에서 볼 때 남의 걸 빼앗기 위한 신라전보다는 내 걸 빼앗기지 않으려는 토번전이 훨씬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가 대전리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정표를 보면 포천, 백의리, 초성리 가는 길이 갈라지고요. 저기가 성제산, 요 약간 높은 산, 여기가 성제산이고요. 대전리 산성이 성제산에 있습니다. 성제산에 있습니다. 이쪽이 대전리 공단이고요. 넓은 벌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전리, 현재 대전리 공단이 있고요. 반대쪽으로 성제산 맞은편에는 전곡리, 연천군 전곡의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성제산 앞으로는 강이 모아져 있는 집결지이고요. 이 앞쪽에 넓은 강둑이 아주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수성 전투의 결과는 어땠을까?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6 문무왕 하편에 15년 서기 675년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29일 이 근행이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매수성에 주둔하였는데 우리 병사가 공격하여 쫓아버리고 말 3380피를 얻었으며 그 밖에 얻은 병장기도 그만큼 되었다. 사신을 당에 보내 토산물을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매수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어 화친척으로 당나라에 조공품을 보낸 것이다. 기세가 꺾인 당나라는 이 근행을 멀리 서쪽에 있는 토번국과의 전쟁터로 이동시키고 서린기를 신라와의 전쟁에서 주장으로 삼지만 매수성 전투 패배 이후 기벌포를 포함한 22여의 전투에서 전패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삼국사기 제7권 신라분기 문무왕 16년 11월 기록에 기록되어 있다. 서린기는 그 책임을 지고 상주로 유배된다. 그만큼 매수성 전투는 나당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결전이었다. 매수성 전투의 결과로 신라는 당나라로부터 고구려의 남쪽 국경까지 인정받게 되었다. 당은 평양에 두었던 안동 도호부를 요동의 신성으로 옮기면서 이 압록강 이남의 한반도를 통일신라에 내준다. 이로써 신라는 한반도의 최초의 통일된 민족국가를 세우게 된다.